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제 동아시아에 대해서 다 알아봤잖아요. 중국의 역사와 동아시아 그리고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오늘은 인도와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쪽과 인도 문화권에 대해서 중세에는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보시면요. 우리가 저번에 인도 배울 때 마우리아 왕조와 쿠시안 왕조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 마우리아 쿠시안 왕조를 이은 굽타 왕조, 그리고 굽타 왕조가 멸망한 이후에 그 이슬람 문화까지 들어오거든요. 이런 것까지 배워보도록 해서요. 굽타 왕조와 힌두교, 그리고 이슬람 문화까지 오늘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도부터 배워볼게요. 인도에 있었던 굽타 왕조는 우리가 마우리아 왕조와 그 다음에 쿠시안 왕조를 배웠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굽타 왕조인데요. 자, 굽타 왕조는 4세기경에 이제 겐지스강 중류에서 굽타 왕조가 성립이 됐고요. 굽타 왕조에서 가장 유명한 전성기의 왕은 찬드라 굽타입니다. 자, 찬드라 굽타 2세는 인도의 북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남부지방에도 영향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자, 요렇게 잠시만요. 자, 요렇게 차지했는데 이제 마우리아 왕조나 쿠시안 왕조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중부까지 갔었잖아요. 여기까지. 근데 이제 이때는 인도 요 부분이 사실 늪지대랑 사막지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차지하지 않고 이 위쪽 굽타 왕조 같은 경우에 이 위쪽으로 이렇게 차지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남부지방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농업이 발달하고 생활부의 해상무역이 활발했고요. 또 여기 힌두교 문화 같은 경우에는 굽타 왕조 같은 경우에는 이 인도 위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비단길이랑 겹치거든요. 그러면서 중개무역으로 인해서 활발하게 발달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 동아시아, 아라비아 및 지중해 연안과 많은 국가들과 많은 지역들과 교류를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6세기 중엽에 중앙아시아 유목민족이 침입하고 또 왕의 계승 분쟁이 나타나면서 굽타 왕조가 멸망을 합니다. 자, 인도 왕조 같은 경우에는 뭐 전부 다 자세하게 알고 있을 필요는 없는데 어떠한 나라들이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그리고 왕조들의 순서를 보시고 그 다음에 특징들을 뭐 간단하게라도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힌두교의 성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굽타 왕조에서 힌두교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인도 같은 경우에는 카스트 제도를 통한 카스트 제도가 나오기 전에 브라만교가 나왔었고, 브라만교에서 이제 불교 갔다가 이제 힌두교 나와서 이 힌두교가 이제 주 종교를 이루게 되는데요. 잠시만요. 지우고. 자, 이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굽타 왕조가 브라만을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마우리아 왕조나 쿠시안 왕조 같은 경우에는 불교를 지원해 줬었잖아요. 근데 굽타 왕조는 외래에서 사람들이 와서 불교를 저기 하다 보니까 인도를 지배하다 보니까 국왕은 신과 같은 존재임을 보여주는 의식을 전개하면서 자기네가 신이다. 그러니까 우리 말을 따라라 라고 하면서 브라만을 지원해주기 시작해요. 이 세계가 이렇게 당시에 최고 신인데요. 이게 브라우마, 그리고 이게 비슈누, 이게 시바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신들을 다신교거든요. 이러한 신들을 이렇게 믿게 하고 또 이러한 평화의 상징인 이러한 비슈누신 그리고 조화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비슈누신을 자기랑 동일시하면서 믿게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형성은 이제 브라만교를 중심으로 해서 불교와 다양한 민간 신앙이 합쳐져서 힌두교가 됐고요. 다신교를 숭배합니다.
크리스토교나 이후에 배울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일신교, 유일신교인데 요 같은 경우에 다신교고요. 그리고 인도 고유의 민족적, 전통적 관습을 포용한 대표적인 종교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의 영향은 이제 카스트 제도의 의무를 규정한 만호법전이 일상생활에 적용돼서요. 이제 이 종교의 법률이 하나의 법으로 적용되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이 카스트 제도가 힌두교가 지금도 인도의 최고 많은 종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다수의 종교, 국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힌두교가 있기 때문에 카스트 제도도 아직도 인도에서 남아있는 편이긴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인도의 고전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러한 인도의 고전 문화 같은 경우에는 힌두교가 발달하고 구타 양식이 발전하면서 쿠시안 왕조 같은 경우에는 헬레니즘 문화와 합쳐지는 이러한 국제적인 문화인 간다라 양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구타 왕조로 들어서면서 오히려 인도 고유의 문화가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인도 고전 문화 같은 경우에는 산스크리트어 문학이 발전하는데 이 산스크리트어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 나타난 언어 체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산스크리트어에서 나타난 마하바라타나 라마야나 요러한 문학들이 발전하고요. 마하바라타나 라마야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인도에서 있었던 신화들을 엮어놓은 책으로 지금도 굉장히 재미있어서 많은 사람이 본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자, 그리고 미술에서도 이제 구타 양식이 나타나서요. 간다라 양식에서 탈피해서 이제 인도적 특징으로 살립니다. 우리가 쿠시안 왕조에서는 헬레니즘 문화와 섞여가지고 간다라 양식이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게 거기서 탈피해서 이제 인도적 특징을 살린 구타 양식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보고요. 자, 자연과학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발달이 있었습니다. 자, 자연과학 쪽에서는 천문학과 수학이 있었는데요. 이 천문학 같은 경우에는 자전과 월식 이런 걸 이제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십진법을 개발을 해서 원래는 이슬람 쪽이나 이쪽에서 수학이 굉장히 발달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게 인도에서 먼저 발전한 거거든요. 십진법 같은 게. 그래서 이 인도에서 먼저 발전한 이러한 천문학과 수학이 이슬람을 거쳐서 유럽에 전파하게 되고요. 자, 이게 아까 이야기한 아잔타 석굴사원이에요. 이 아잔타 석굴사원 같은 경우에는 29개의 석굴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보살인데 이건 불교 사원인데요. 이게 연꽃을 든 보살이에요.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인도 고전 문화의 굉장히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아잔타 석굴 사원입니다. 자, 다음으로 인도의 이슬람 왕조를 살펴보면요. 이 인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화가 섞인 나라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는 힌두교 문화도 있지만 이슬람교 문화도 있거든요. 왜 이슬람교 문화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북인도 같은 경우에는 6세기 후반에 구타 왕조가 멸망합니다. 아까 배웠듯이 뭐 이민족의 침입도 있었지만 왕위권 다툼으로 인해서 멸망을 하고 북인도가 분열하면서 수많은 이민족이 침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10세기 이후에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국가들이 인도에 불을 탐내면서 침입을 합니다. 이 인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구타 왕조, 쿠시안 왕조 둘 다, 마우리아 왕조 다 중개무역으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유한 국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여기를 많이 침입을 했고요. 자,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인도의 이슬람 국가들이 인도에 불을 탐내면서 이렇게 침입을 해서 이제 북인도에서는 이슬람 왕조가 나타났고요. 남인도 같은 경우에는 쫄라 왕조가 이제 남인도를 정복하고 스리랑카 지역의 일부를 병합한 다음에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등과 교역하면서 변성을 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힌두 문화를 전파하고요. 자, 북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화가 되고 여기 남인도 같은 경우에는 힌두교를 유지하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전파를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북인도와 남인도가 병합이 되는 걸 보시면, 자, 델리 술탄 왕조라고 해서 13세기 초에 구루 왕조라는 게 있었어요. 이런 구루 왕조가 있었는데, 이런 구루 왕조에서 이제 이 구루 왕조가 그 당시에 맘루크 이슬람 노예 출신이었던 병사들이 왕조를 세웠는데, 이것을 이제 맘루크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인도의 델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착을 하게 돼서 델리에서 왕조가 세워졌고요. 이거를 델리 술탄 왕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구루 왕조에서 맘루크 왕조로 바뀐 다음에 이러한 이슬람의 맘루크 왕조 5대가 전개가 되는데, 그래서 인도의 델리에서 이슬람의 저기가 술탄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이슬람의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 이름을. 그래서 델리에 있는 술탄 왕조라고 부른다고 해서 델리 술탄 왕조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델리를 중심으로 5개의 이슬람 왕조가 이렇게 델리를 중심으로 인도를 통치를 하게 되고요. 자, 다음으로 이렇게 이슬람교가 확산이 되는데, 이슬람교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다음 주에 배울 건데요. 다음 주에 배울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교가 인도를 장악했을 때 힌두교를 완전 탄압을 했으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두세,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느 정도의 돈만 내면 힌두교를 믿어도 뭐라고 그렇게 막 탄압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슬람교도에 있던 맘루크 왕조를 델리 술탄 왕조들을 그냥 이렇게 따르기 시작했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이슬람교가 평등을 주장하잖아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자, 이슬람교가 평등을 주장했는데 아까 힌두교는 어떻다 그랬어요? 이러한 카스트 제도가 엄청나게 발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스트 제도에 불만을 품은 인도인들이 이슬람교를 개종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자, 힌두교에서 이슬람교로 갈아타다 보면은 이슬람 문화를 이제 인도 사람들이 만들다 보니까 힌두교 문화를 넣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슬람교와 힌두 문화가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저기에 있는 쿠투브 미나르라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탑이에요. 인도에 세운 탑이고, 인도의 최초의 이슬람 왕조가 설립된 이후에 세운 탑이고요. 자, 이 밑에 있는 것이 모스크예요, 모스크. 이게 모스크인데, 이 모스크를 확대해보면은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기둥에 이렇게 뭐 음각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모스크라 그래서, 이 모스크는 이슬람의 사원이란 말이에요. 모스크는 이슬람의 사원인데도 불구하고 이슬람 사원에 이러한 양식은 힌두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힌두교 양식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또 여기 이 쿠투브미나르의 탑에 이런 데 보시면 여기를 확대해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힌두교 문화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슬람 문화와 힌두 문화가 섞인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동남아시아사인데요. 동남아시아사는 선생님이 일부러 프린트를 안 넣었어요. 동남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사실 국가의 위치나 이런 것도 잘 모를 텐데, 여기에 대한 역사까지 하면 여러분이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랑 같이 국가의 위치랑 그리고 국가의 그냥 역사 이 정도만 조금 보고 진짜 중요한 것만 선생님이랑 조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동남아시아는 이제 원래는 황허 문명이나 저기 문명, 인도 문명에서 저기를 받아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청동기 문명이 발달했다가 중개무역으로 점점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차이나 반도가 여기에요.
여기를 인도 차이나 반도, 그러니까 미얀마까지 합치면 여기는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부르고, 왜냐면은 여기에 이렇게죠? 이렇게 인도가 있고 여기에 중국이 있으니까 인도 차이나 합쳐서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지금 위치를 한번 볼게요. 지금 위치는 여기가 이렇게 베트남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캄보디아, 그리고 여기가 태국, 여기가 미얀마, 그리고 태국이 타이죠. 그리고 여기가 말레이시아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위치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북부는 우리가 그 강남지방,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전에 동아시아 배울 때 강남지방 위진남북 쪽도 개발했다 그랬죠? 그래서 10세기까지는 여기서 중국이 지배하다가 이후에 이제 이후에 후레 왕조까지 쭉 이어지는 저기가 있었고요. 여기가 베트남이었다. 여기가 베트남이고요.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긴 나라니까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으로 나뉘는데, 남베트남은 여기서 참파 왕조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캄보디아 왕조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는 지금 여기 있는 건데, 이후에 이제 부남, 진납 이런 나라가 있다가 이 앙코르 왕조가 들어서는데, 이 앙코르 왕조는 좀 중요해요. 앙코르 왕조는 이제 앙코르 와트나 앙코르 톰 같은 유적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앙코르 왕조, 이건 좀 중요하고, 이 앙코르 왕조가 이제 여기까지 타이까지 다 지배하다가 이후에 망하게 되고요. 타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국가라고 했죠. 이 타이는 수코타이 왕조와 아유타야 왕조가 들어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파간 왕조와 퉁구 왕조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외우기는 좀 힘들어요, 여러분이 사실상. 그래서 중요한 거, 앙코르 왕조가 대표적인 인도차이나 왕조의 저기예요. 인도차이나 반도의 대표적인 왕조고, 여기서 나타난 앙코르 와트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 정도만 알고 가세요. 그리고 위치 정도는 여러분이 아시면 교양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섬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인도네시아 쪽이죠. 그리고 여기가 필리핀이고요. 여기가 필리핀이고, 이제 여기가 인도네시아인데요. 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개무역으로 굉장히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마트라 섬, 여기가 수마트라 섬인데, 이 수마트라 섬의 팔렘방을 중심으로 한 스리위자 왕조가 있고요. 보르부드르 쪽이 사일랜드라 섬에서, 여기는 자와섬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사일랜드라 왕조가 유지가 되고, 여기는 보르부드르 사원이 굉장히 유명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팔렘방을 중심으로 한 팔렘방을 중심으로 한 스리위자 왕조, 그리고 자와섬에 사일랜드라 왕조가 있고, 이 이후에 이것이 마자파히드 왕조라고 있는데, 이 마자파히드 왕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인도네시아고, 스리위자에 사일랜드라가 있고, 보르부드르 사원이라는 게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해주세요. 자, 오늘은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국이나 유럽 말고 인도나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좀 낯선 문화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이제 마우리아부터 시작해서 마우리아, 쿠시안, 굽타 왕조로 이어지는 이런 인도 문화, 그리고 힌두교가 등장했다가 이슬람이 등장하는 이런 인도의 역사와, 또 동남아시아에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여러분이 알아두면 교양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테니까 여러분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슬람 세계의 성립, 이 서아시아사거든요. 이 서아시아사에서 이슬람 세계와 이슬람 제국의 발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